이번에는 미디어와 관련된 과학 소식을 살펴보고 언론의 과학 관련 보도 내용을 비평해보는 사이언스 앤 미디어 시간입니다. 네, 성균관대학교 이경락 박사 나와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오늘은 어떤 이야기 가지고 이야기 나눠볼까요? 예, 오늘은 과학과 관련돼서 언론의 그 비전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. 네. 이른바 그 홍보자료 베끼기 혹은 보도자료 베끼기라고 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도 많은 과학 연구들이 이어지면서 하루에도 몇 편씩 논문에 대한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논문의 성과나 혹은 얼마나 그 획기적인지 이런 것들이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. 네. 근데 문제는 이것을 다룰 때 그 언론사, 그 보도 자료들이 대체로 그 내용을 분석하거나 제대로 취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연구기관에서 그대로 작성했던 그런 보도 자료를 그대로 옮겨 쓰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. 예. 네. 언론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은 보도 자료가 참 익숙한데 네. 일반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 보도 자료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예, 해주시겠습니까? 예. 이른바 홍보 자료라고도 하는데요. 이 보도 자료는 일종의 취재원, 즉 언론사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취재를 하려고 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스스로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취재해달라 이런 식으로 네. 보도의 핵심 정보를 작성한 것입니다. 그래서 과거에는 이 보도 자료라는 것이 주요 정보만 간략하게 요약해서 이렇게 전달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. 네. 그렇지만 최근에는 거의 언론사에서 그냥 바로 뉴스화해서 만들어내도 될 정도로 그렇게 기사 형식에 맞춰서 제작이 되기도 합니다. 맞춤형 보도 자료가 나오는군요. 예, 그렇죠. 이렇게 보도 자료를 제작하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뭐 홍보 담당자들이 주로 하는 일이고 그리고 많은 언론사들이 과학과 관련된 보도뿐만 아니라 뭐 기업의 신상품 혹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를 할 때 이를 많이 참고하거나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냥 그대로 베껴서 이렇게 기사로 만들어 보내기도 합니다. 예. 네, 그런데 이렇게 따로 취재를 하지 않고 보도 자료를 그대로 기사로 쓰게 된다면 결국엔 내용이 다 비슷해질 것 같은데요. 이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나라 말고 외국에서도 이제 처널리즘이라는 표현을 써서 얘기를 했는데요. 예. 제품을 대량으로 찍어낸다는 의미에서 턴아웃이라는 그 말과 네. 그 저널리즘이 합쳐진 말입니다. 이와 유사한 말로 일종의 그 패키지처럼 취재 방법이나 시각 등이 독창성이 없고 그리고 획일적인 저널리즘을 비판하는 의미에서 팩 저널리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었습니다. 예. 어쨌든 이 처널리즘이라는 말은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한 자유기고가 언론인인 닉 데이비스가 2008년에 평평한 지구 뉴스라는 책에서 썼던 말인데요. 예. 그러니까 여기서 홍보 자료나 통신사 뉴스를 베끼는 그 언론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한 이후에 이 처널리즘이란 말이 좀 유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좀 우스갯소리로 그 보도 자료의 오타도 그대로 기사에 나온다 이런 그런 얘기도 경우 종종 맞습니다. 하는데요. 그 처널리즘과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도 있다고요? 예, 그렇습니다. 2011년에 이제 만들어진 사이트인데요. 영국의 그 미디어 스탠더드 트러스트라는 그 언론 단체가 journalism.com이라는 사이트를 정식으로 오픈을 했습니다. 예. 그래서 이 사이트에다가 이제 홍보 자료 등의 그 문구를 입력해서 검색하면 영국 언론 매체 중에서 홍보 자료의 어떤 많은 부분을 이렇게 복사해서 그것을 네. 이용한 그 언론사의 기사가 나오거든요. 그래서 예. 이른바 컨트롤 C, 컨트롤 V 예.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그대로 찾아줍니다. 또 특정 언론의 어떤 기자가 그리고 그 기사 내용이 얼마나 중복됐는지 이런 내용들도 알려주고 있고 네. 해당 문구가 그대로 쓰인 부분을 별도의 색깔로 이제 표시해서 이렇게 홍보 자료와 기사를 한눈에 비교해주는 뭐 시각 자료, 그래프도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. 물론 과학 기사의 경우에 주요 용어나 뭐 실제 연구 결과를 이렇게 기술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. 네. 그렇긴 하지만 영국의 경우에 그 언론의 중복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다고 예. 합니다. 예. 네. 그런데 사실 과학 논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어렵고 그렇죠. 또 전문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베껴 쓰는 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도 않을까요? 예, 그렇습니다. 이 저널리즘이나 과학 보도 자료 베끼기 이런 것 등은 어떻게 보면 전문가 집단이 내는 홍보 자료를 자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, 네. 그런 경우, 특히 과학 기술 분야 보도에서 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. 네.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일본에서 허위 연구로 이렇게 계속 밝혀지고 있는 그 역분화 줄기세포 스텝 같은 경우에도
그 전문가가 아니면 그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. 그래서 예. 실제로 많은 언론사에서 중요한 과학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서 시청자들에게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그러니까 시청자들도 알기 쉽게 완벽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는 좀 없습니다. 예. 그건 많이 드물고 이런 경우에 특히나 과학 전문 기자의 역할 그리고 이러한 과학 전문 채널 같은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예. 그 보도 자료에 의지하지 않고 제대로 좀 보도를 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그 언론사나 언론인들이 직접적으로 취재를 좀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. 네. 이게 좀 어렵습니까? 예, 그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연구가 국제학술지에 뭐 실릴 예정이거나 진행 중에 있으면 추가 취재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. 예. 네. 예를 들어서 국제적인 학술지 같은 경우에 게재가 확정되어도 이게 출판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. 그래서 이제 출판까지 그 보도를 유예하는 그 엠바고가 설정이 되는데 즉 그러니까 네이처나 사이언스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그 보도를 해야 되니까 그걸 네. 좀 막아달라 하는데 우리나라 언론 같은 경우에는 종종 그 엠바고를 깨서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. 이제 그 입장에서 언론사 그 사이언스지나 그 네이처지에서는 문제가 되기도 하죠. 예. 네.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언론들의 문제가 됐는데 또 한편으로는 취재 자체, 그러니까 추가 취재를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어떤 획기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예. 그것 때문에 뭐 수십 명의 연구진이나 이런 사들이 연구소를 방문하고 또 연구자들을 인터뷰하려 하면 실제 현장 연구가 잘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. 그 사람들한테 대응하느라고. 그렇기 때문에 그 과학 보도에 있어서 이른바 보도 자료를 옮겨 쓰는 관행이 어느 정도 좀 용인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처널리즘 이 용어가 생길 정도로 이 언론에 베껴쓰기가 참 심각한데요. 어려운 내용도 쉽게 또 전하는 게 저희 언론의 역할인 만큼 취재를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